영양실조를 앓던 인기한 꼬마 녀석이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을 뛴 최초의 선수가 되었다고? 축구 이야기를 나누는 이닛. 오늘 알아볼 선수 루디입니다. (1997년 1월) 콜롬비아 북부에 있는 작은 마을 바랑카스에서 루이스 디아스는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루치토라는 애칭으로 불리며 태어납니다. 어린 그가 자란 바랑카스는 콜롬비아에서도 아주 빈곤한 지역이었죠. 주변에 아주 큰 탄광이 있어 마을의 중요한 강을 말라버리게 만들어 생활하기에 아주 어려운 지역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영양실조로 힘들어하는 아주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과거 실패한 축구선수였지만 최고의 축구선수를 육성하겠다는 꿈을 가지며 지역의 작은 유소년 축구클럽을 운영하게 되죠. 콜롬비아의 웅정자. 이런 아버지의 영향으로 어린 루치토와 형제들은 자연스럽게 축구를 접하게 됩니다. 어린 시절 루치토가 가장 좋아하는 축구선수는 호나우진이었는데 TV로 그의 외계인 같은 플레이를 보고 반하게 되었고 꼭 그와 같은 축구선수가 되겠다고 다짐을 하죠. 그래서 매일 축구 수업이 끝난 후에도 집 앞에서 호나우지뉴를 따라하며 기술들을 성공할 때까지 계속해서 연습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익힌 기술들로 실력이 남들보다 월등히 앞서게 되었고 축구클럽에서 축구장이 됩니다. 이런 모습에 그의 아버지는 루치토가 축구에 전념하여 성공하기를 바랬죠. 하지만 그의 어머니는 축구에 전념하는 것에 반대를 하는데 축구보다는 공부를 하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래서 두 부모님은 많은 갈등이 있었죠. 그의 어머니는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고등학교까지 마치지 않으면 더 이상 축구를 시키지 않겠다라는 최후의 통첩을 날리죠. 그리하여 루치토는 어머니의 최후의 통첩을 받아들이고 학교, 클럽 매일 연습하며 성장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는 와중에 여자친구 게라도 만나게 되죠. 시간이 흘러 고등학교 졸업할 시기가 오자 부모님들은 루치토에게 어떤 것이 하고 싶은지 다시 물었습니다. 그는 지체 없이 축구라고 대답했고 그 대답을 들은 어머니는 그 선택을 지지해 주기로 합니다. 이렇게 루이스 디아스는 18살이 되어서야 동네 축구에서 프로축구의 도전이 시작되는 것이었죠. 18살이 된 루이스 디아스는 2015년 7월 엄청난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칠레에서 개최하는 코파 아메리카나드 푸에블로스 인디제나스 라는 대회였습니다. 이 대회가 뭐냐? 원주민들의 코파 아메리카라는 뜻으로 각 지역 원주민 후손들만 참가할 수 있는 아마추어 대회를 할 수 있죠. 그럼 그는 어떻게 이 대회를 참여할 수 있었느냐? 그가 태어나고 자란 바랑카스는 원주민 와유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었고 그도 와유족의 후예였죠. 그래서 대회 참가 조건이 되었던 거죠. 코파 아메리카나드 푸에블로스 인디제나스 선발 오디션에 참가한 루이스 디아스의 첫인상을 본 대표 관계자들은 영양실조를 앓고 있는 아주 쇠약한 모습을 보고서는 별 기대를 하지 않고 무시했죠. 하지만 그들의 의구심을 잠재우기엔 호나우지뉴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 화려한 드리블과 빠른 스피드를 선보였고 외형과 다르게 왕성한 활동량에 놀란 코칭 스태프들은 그를 대회 핵심 선수로 선발하게 됩니다. 그렇게 콜롬비아 원주민 대표에 선발된 루이스 디아스는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기술의 완벽함을 보여주었죠. 그렇게 대회 준우승을 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침 대회에 동행한 중요한 이가 있었는데 바로 콜롬비아 축구 전설 카를로스 발데라마였죠. 발데라마는 루이스 디아스의 대회에서의 플레이와 훈련에 적극적이고 쾌활한 모습에 반하게 되었죠. 대회가 끝나고 콜롬비아로 돌아온 발데라마는 평소 친분이 있던 바랑키아 FC의 구단주를 찾아갑니다. 발데라마는 구단주에게 루이스 디아스를 추천받고 극찬했다는 썰이 있죠. 어쨌든 이렇게 하여 바랑키아 FC의 오디션에 루이스 디아스는 참여하게 됩니다. 바랑키아 FC는 콜롬비아 1부 리그 아틀레티코 후니오르의 위성구단으로 많은 인원이 오디션에 참여하게 됩니다. 당시 오디션 참가자만 무려 3,000명 정도 왔다 하니 뭐 말 다 했죠. 오디션 관계자들은 그의 플레이를 보고선 디아스를 오디션에 합격시킵니다. 바랑키아 FC 아카데미에 소속된 루이스 디아스는 또래에 비해 연약하고 몸싸움에 아주 약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래서 코치들은 그에게 당시 몸무게가 50kg밖에 안 되는 루이스 디아스에게 10kg 정도 찌우라고 제안을 했죠. 그 제안을 받아들인 루이스 디아스와 가족들은 특히 그의 어머니는 매일같이 파스타와 염소고기를 매일같이 준비해 먹였습니다. 계속 먹었죠. 염소, 파스타. 그리하여 58kg까지 늘리는데 성공하는데 운동과 병행했기에
근육량이 증가했죠. 피지컬이 향상된 그는 체력 향상과 슈퍼가 좋아지는 아주 긍정적인 발전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폭풍 성장을 하면서 입단한 지 1년 만에 바랑키아 FC 1군 성인팀으로 콜업되어 데뷔하게 됩니다. 또 1년 뒤 2017년 콜롬비아 1부 리그인 아틀레티코 후니오르와 계약을 하게 됩니다. 단 2년 만에 무명 선수에서 콜롬비아 1부 리그 선수가 되어버린 것이죠. 약 2년 동안 아틀레티코 후니오르에서 총 4개의 우승컵을 차지하고 86경기 20골 7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콜롬비아 리그에서 엄청난 활약을 하게 되죠. 그리하여 콜롬비아 국가대표팀에도 부름을 받게 됩니다. (2018년 8월 27일) 루이스 디아스는 콜롬비아 국가대표팀에 선발되어 데뷔하게 됩니다. 그의 국가대표 데뷔골은 다름 아닌 2019년 3월 26일에 있었던 대한민국과의 경기였죠. 우리가 좋아하는 감차슛으로 골을 터뜨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는 우리 대한민국 손흥민 선수와 이재성 선수의 골로 2대1로 한국이 이기죠. 아무튼 이 경기를 기점으로 유럽팀들의 관심은 더욱 커졌고 카디프 시티, 제니트, FC 포르투가 실제 영입 문의를 했죠. 그중 제니트가 가장 적극적이었고 계약 성사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하지만 계약 성사 직전 거상 FC 포르투가 접근하게 되며 다시 영입 경쟁에 불이 붙게 되는데 결국 고심 끝에 FC 포르투와의 계약을 선택하게 됩니다. FC 포르투를 선택한 결정적인 이유는 국가대표 선배인 하메스 로드리게스와 나다멜 팔카오가 포르투 출신으로 성공 경험을 조언했고 케이로스도 FC 포르투로 가는 것이 좋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조언을 했죠. 잘 선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하여 2019년 7월 10일 722만 유로 이적료에 FC 포르투와 계약을 합니다. 유럽 진출을 하기 믿기 어려운 일을 해낸 것이죠. 그것도 단 4년의 말이죠. 단 4년 만에. 포르투로 날아간 루이스 디아스는 바로 주전으로 뛰게 됩니다. 리그 29경기 6골 2도움과 유로파 리그 8경기 3골 1도움을 기록하며 도메스틱 트래블을 하는데 큰 역할을 하죠. 두 번째 2021 시즌에는 30경기 6골 5도움과 챔피언스리그 9경기 2골을 기록하는데 특히 챔피언스리그 맨시티와의 경기에서 솔로 플레이를 통한 골을 기록하며 모두를 놀라게 했죠. 이렇게 2년간 유럽에서 적응을 끝내고 활약한 루이스 디아스는 2021년 코파 아메리카 21에 참여하게 됩니다. 21년 6월 코파 아메리카는 원래 20년에 콜롬비아와 아르헨티나 공동 개최로 열릴 계획이었는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연기가 되었고 여러 사정으로 브라질에서 열리게 되었죠. 그렇게 참여하게 된 코파 아메리카 2021에서 루이스 디아스는 콜롬비아가 3위를 차지하는 굉장한 활약을 합니다. 브라질전 미친골과 아르헨티나전 1골, 페루와의 3, 4위전에서 2골을 기록하며 리오넬 메시와 함께 대회 4골로 공동 득점왕을 수상하고 대회 베스트 11에도 선정이 되죠. 21-22 시즌이 시작하면서 루이스 디아스는 코파 이후 자신감이 붙어서 그런지 축구력이 한 단계 업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현란한 드리블과 스피드에 비해 결정력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지난 2시즌 동안 각각 6골이었던 득점이 리그 전반기 18경기 14골 4도움을 기록하며 득점이 몇 배로 늘어났죠. 드리블과 폭발적인 스피드, 어마어마한 체력에 이어 이제는 득점력까지 장착하게 되어 완성형 선수가 되어가고 있었죠. 이렇게 활약을 이어나가는 중 22년 겨울이 오게 됩니다. 22년 1월 30일 리버풀과의 계약을 완료하고 곧 바로 영입 오피셜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번엔 포르투에서 리버풀로 날아가는 것이었죠. 이렇게 끝난 줄 알았죠? 21년 여름 공격진 보강을 구상하고 있던 리버풀의 클롭 감독은 루이스 디아스가 최우선 영입 목표였습니다. 리버풀은 모하메드 살라와 사디오 마네 그리고 디오고 조타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겨울에 있을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참가로 생기는 두 에이스 살라 마네의 공백을 메꿔야 했죠. 기적형 공격수 오리기와 가짜 피르미누 그리고 승리자 미나미노가 있지만 즉시 더 위협적인 공격 테스트를 위해 디아스를 원했습니다. FC 포르투는 그의 바이아웃 금액을 80M 유로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 가격은 돈이 없는 리버풀에게 너무 비쌌기에 일단 철수를 하죠. 시간이 지나고 22년 겨울 이적 시장이 찾아옵니다. 부채 상환을 해결하기 위해 자금 조달이 필요했던 FC 포르투는 선수 매각을 통해 자금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놓이게 됩니다. 안토니오 콘테 감독을 선임하여 공격 보강을 원하던 토트넘이 본격적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포르투는 토트넘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죠. 바로 어상과 흥정 달인 레비의 흥미로운 만남이 성사되었습니다. 처음 레비는 45M 유로를 제시하는데 포르투는 바이아웃 금액이 80M인데 최소 65M은 가져오라며 거절을
대결을 하죠. 흥정왕 레비는 2차로 60M을 제시하는데 15M 플러스 옵션 15M을 제시하죠. 15M에 옵션을 덕지덕지 붙여 최대한 금액을 애누리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레비는 더 이상의 제시 금액은 없다며 협상을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포르투는 토트넘에 제시한 총 금액에는 만족을 했지만 옵션 장난질에는 마음에 들지 않았죠. 그러는 사이 유수의 언론사들에서 두 팀 간의 협상 내용이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르투는 마이클 에드워즈의 직책을 이어받게 되는 줄리안 워드에게도 이 사실을 슬쩍 알립니다. 사실 리버풀은 겨울 이적 시장에서 영입 계획이 전혀 없었는데 포르투와 레비의 협상 소식을 듣고는 빠르게 노선을 변경합니다. 포르투의 요구 이적료가 대폭 하향되기도 했고 토트넘이 루이스 디아스의 영입을 점점 자신하고 있었죠. 리버풀은 토트넘에게 루이스 디아스를 뺏길까봐 재빨리 포르투에게 토트넘과 같은 금액 60M을 제시합니다. 옵션은 토트넘보다는 달성하기 쉬운 것들로 꽉꽉 채워 담았죠. 포르투는 리버풀이 제의한 옵션 조항이 레비가 제의한 것보다는 훨씬 현실적이라고 판단하고 수락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결정적이었던 것은 리버풀이 7M 이적료를 바로 선입금을 했는데 이 덕에 포르투는 부채 상환을 바로 할 수 있었고 UEFA의 유럽 대항전 출전 징계를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하이제킹을 당한 레비는 현타 오지게 와서 리버풀에 분노의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반면 리버풀은 레비 덕분에 더 싸게 더 빨리 그를 영입할 수 있어서 고마워했죠. 루이스 디아스 영입에 실패한 토트넘의 레비는 급하게 유벤투스로부터 쿨루셉스키와 벤탄쿠르를 데려옵니다. 이 영입은 그래도 성공적이었죠. 그 당시 루이스 디아스는 국가대표팀 차출되어 아르헨티나에 있었는데 콜롬비아 국가대표팀에 같이 차출되어 있던 하메스와 팔카오가 토트넘보다는 리버풀로의 이적을 더 추천했죠. 이렇게 22년 1월 30일 루이스 디아스는 리버풀과의 계약을 완료하고 오피셜을 발표하게 됩니다. 22년 2월 6일 카디프 시티와의 FA 경기에서 후반 교체 투입으로 데뷔를 합니다. 루이스 디아스는 즉각 임팩트를 남기는데 남미 특유의 느낌이 펄펄 풍겼죠. 그 이후에도 루이스 디아스는 주전급으로 활약하며 컵대회 포함 총 25경기 출전, 6골 4도움을 기록했고 스텝보다는 실제로 리버풀의 공격력을 더 기대하게 만들었죠. 리그컵과 FA컵 우승을 차지하였고 리그 우승 경쟁을 마지막 라운드까지 끌고 갔으며 챔피언스 리그 결승에 오르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레알 마드리드와의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에서도 선발 출전하며 콜롬비아 선수 최초로 챔피언스 리그 결승 선발 출장한 선수가 되며 최고의 슈퍼스타가 되었죠. 비록 결승전에서 긴장한 모습을 보이며 경험 많은 까르바알에게 아무것도 못하고 아쉽게 준우승을 차지하며 시즌을 마감하게 됩니다. 현재 어린 말라깽이 시절부터 만난 아내 게라 폰세와 예쁜 딸과 함께 리버풀에서 생활을 매우 만족하고 있고 팀 동료들과 좋은 유대관계를 형성하며 팀과 리그 적응도 잘 해냈죠. 그리고 클롭 감독은 선수가 영입된 후 전술에 적응할 시간을 두는 편인데 루이스 디아스는 정반대로 바로 투입되었습니다. 클롭 감독은 의도적으로 그에게 과도한 전술 지시를 하지 않았고 딱 두 가지만 요구했는데 공을 잡고 있을 때 자신감을 가지고 자유롭게 플레이하는 것과 공을 잃을 시 소유권을 빨리 되찾아오기 위해 압박을 하는 것이었죠. 루이스 디아스는 이 두 가지 요구에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간만에 리버풀에서 남미 냄새 펄펄 풍기는 기대되는 선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앞으로 클롭 감독의 세부적인 터치가 더해지면서 한 단계 또 성장한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참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 모습 어찌 될지 잘 지켜보도록 하죠. 그때 그 우루과이 녀석 그 느낌 있는데? 이닛? 물진 않겠지?